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원전에 몰빵했습니다. 7월 이 종목 900조 대박 납니다. 원전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5만 700명이고요. 6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요. 그 5만 명 구독자 분들에게만 저희가 전기차 시장 전망과 그다음에 관련주까지 저희가 모두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집이냐? 바로 이런 자료집이에요.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면은 이제 목차도 있고요. 시장 전망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말 리포트처럼 잘 만들어놨으니까 이 자료를 받고 싶다 하신다면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기법 강의에도 관심 많아요 하시면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꼭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7월에 바로 급등이 예상되는 원전 저평가 종목이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7월에 급등하냐 궁금하시면 많을 겁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 금리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시장이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시장도 반등 나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선물 증시도 반등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흐름인데 이 안에서 그렇다면은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 뭐가 있겠느냐?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가 정말 집중 투자하고 있고 삼성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삼성 즉 원전의 몰빵 중입니다.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충분히 7월 900조 대박이 예상되는 우리 원전 저평가 종목 정리해놨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당연히 러시아 관련된 리스크는 지속되다 보니까 가스 공급 축소에 유럽 석탄 발전 재가동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부족하니까 다시 지금 화석 연료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이어 네덜란드가 석탄 발전 의존도를 높이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얼마나 부족하면 다시 친환경에서 반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스 위기 1단계를 선포한 네덜란드는 석탄 화력 발전소로 가동해 충분히 에너지를 충당하겠다 얘기를 한 거고 환경 문제를 이유로 석탄 발전을 30% 줄였지만 2024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다시 최대한 가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리스크가 다시 커졌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러시아에서 유럽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총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이 석탄을 조금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또는 대기업이 천연가스 사용을 줄일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하는 주민들과 기업들이 가스를 절약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상태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석탄 화력 발전을 재개하고 있다는 거죠. 친환경으로 가다가 유턴을 해버린 거죠. 독일 경제부는 전날 전력 소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겨울을 대비해 석탄 화력 발전소 재가동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6월 20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 겨울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스 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스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소비를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또 제공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여름도 제대로 안 왔지만 올해 겨울을 대비해 천연가스를 최대한 비축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우선순위고 이번 특별법을 통해 12월까지 가스 저장 시설의 90%를 채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 사용에 대한 법률은 다음 달 8일 독일 연방 상원에서 승인될 예정이고 이 조치는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도 사실상 대부분 석탄 발전을 폐쇄했으나 다시 재가동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러시아에서 대략 80%를 천연가스를 들여오다 보니까
그게 끊겨서 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시 필요한 경우 석탄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일단 친환경이고 자시고 일단 국가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14일 러시아가 서유럽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가는 동력을 감축하고 가스프롬은 노트스트림 동안 가스 공급량을 40% 줄이겠다 발표한 이어서 33%더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천연가스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으로 가던 유럽 국가들이 다시 화력 발전 어떻게 보면 이 석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전체 전 세계가 2035년, 2040년까지 완전 탄소 제로를 가자. 탄소를 그만 뿜자라고 했는데 다시 지금 석탄 발전으로 다시 지금 화석 발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이 친환경과 그다음에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탄소 문제 중간에 해결책으로 나타나고 있는 에너지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그게 아시겠지만 원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전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떠오르는 이런 이 초신성 같은 국가가 있다면은 그게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 현대건설, 삼성물산 시공, UAE 바라카 원전 3호기 연료 장전 완료됐습니다. 보시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시공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연료 장전에 돌입을 했고요. 글로벌 원자력 전문 매체에 따르면 앞으로 14일간 바라카 원전 3호기의 연료 장전이 진행이 됩니다. 연료 장전이 잔료가 되면은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 원자력 기구, 세계 원자력 사업자 협회 자발적인 검토를 거쳤고 이제 운영 준비 상태를 확인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원전의 4기 중 하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4월, 3월에 상용 가동을 시작한 1호기, 2호기에는 2800메가와트의 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4호기 같은 경우에도 시운전 최종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지금 바라카 원전을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지어서 연료장전 돌입했고요. 곧 운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의 이 원전 기술로 인해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또 3호기가 돌아가는구나. 근데 거기에 투자한 또는 거기에 들어간 기술력이 누구 거다?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이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삼성물산이 뭐 원전이 뭐 잠깐 한 거지 뭐 계속 합니까? 또는 올해도 한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삼성물산 ESS로 사업 확대, 오세철 신재생에너지로 진격이라고 하는데 뭔 소리냐?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올해 들어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그린 수소 등 전략적 협력과 투자를 본격화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영역으로 발을 뻗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 따르면 최근 그룹 벤처 캐피탈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 ESS 미국의 기업인 포인 투자에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건설 부분은 이번 포인과 맺은 계약을 바탕으로 중동과 동남아 등등 ESS 사업에 진출한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다 소형 모듈 원전, 그린 수소,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뭐 이 4분기 연계형 에너지 저장 장치 시스템을 준공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미 관련 사업 진출은 계속 얘기가 나온 상태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부족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 40기가와트, 풍력 16기가와트, 태양열로 2.7기가와트 모두 58.7기가와트 규모의 발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삼성물산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올해 4월 소형 모듈 원전 부문에 미국 뉴스케일 파워 추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그 무엇보다 에너지가 강한 원전으로 쏠리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경영 전략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써 있는 대로 바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태양광 풍력이 센다 한들 원전을 이겨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삼성물산이 결국에는 뭐다? 이번에 올해부터 투자가 들어간 게 SMR, 소형 모듈 원전.
원전으로 투자가 들어갔다. 삼성도 현재 집중 투자 중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사실상 투자하면 뭐합니까? 수출이 돼야지. 수출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수출이 가능할 것 같더라. 원전의 첫 승부처입니다. 체코도 인정한 한국 원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최근 체코 프라하에서 만든 토마시 에 흘레르 체코 산업통상부 원자력 에너지 담당 차관은 무슨 얘기를 했냐?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서 기술력 갖춘 한국이 유력 후보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체코 전력협의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펌프회사 시그마의 요세프 페를릭 이사회 의장도 한국의 원전 기술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원전 사업에 대한 지지 선언한 것도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얘기했고요. 그 첫 번째가 동유럽, 그중이 체코의 두코바니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라하 소재 체코기술대학교에서 만든 이고르 옙스 원자력 물리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해서 체코뿐만 아니라 유럽 다른 나라에서도 원전 건설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잠재력을 누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뭐다? 아까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만든 바라카 원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 원전은 한수원이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 APR 1404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현대건, 삼성물산 등등에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한국이 원전 후발주자가 아니다.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할 경우 한국 기술의 원전을 운영하기 위한 사고방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다? 한국 기술력은 체코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당히 선진화된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2028년까지 건설 예정인 주요국 원전 수주 실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건, 14건, 6건, 3건, 2건, 6건 해가지고 뭐 총 몇 건쯤 되냐 한다면 한 4, 50건쯤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원전 시장은 막대한 자본력과 정부의 지원을 앞세운 러시아가 주도를 했는데 세계 원자력 협회와 한수원에 따르면 2028년을 목표로 원자로 51개가 건설 중인데 이 중 러시아가 20개, 중국이 14개, 대한민국이 약 6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한국이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신규 원전 입찰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나라 탈락으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세 개국이 경쟁을 벌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이 아마 이번 원전에 대한 시장 전망 또는 기대감이 충분히 이거를 판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토, 프랑스는 EU를 앞세워서 외교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오로지 기술력으로 나아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은 사실상 좀 원수가 나가야 좀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의 때도 사실상 이 원전 보안을 위한 병력 파견과 제2의 루브르 박물관 건설 등을 여러 가지 좀 임팩트 있고 좀 자극적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뭔가를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가 원자력 발전소에 체코뿐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EU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체코, 폴란드, 영국 모두가 준비 중이라는 거죠. 특히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전에 대해서 EU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원전을 좀 눈독 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도 보시면 EU 내에서도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인데 원전 추가 건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마크롱이 올해 4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원전을 더욱더 많이 건설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상업용 원전에 대해 평가를 했고요. 세계 최초로 원자력을 가동한 원자력 선두국이었지만 사실상 좀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주 단위로 원전 건설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이거 준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이 바라카 원전 때문이라는 거죠.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련,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들이 팀코리아를 꾸려서 대략 이 원전을 수주해가지고 만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기입니다. 한국이 APR 1400 기술로 4개를 만들었고요. 지금 3기째 운영이 되고 있고 4기째도 이제 시운전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국내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PR 1400은 이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뿐만 아니라 국내 신고리 345기, 신한울 145기, 신고리 565기 8기를 포함해 12기가 이미 건설을 마무리하고 상업운전에 들어갔거나 준공을 앞둔 상태다. 그 정도로 기술력이 좋고 사실상 좀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저울질하는 중이고 특히 아까 얘기한 삼성물산이 투자하고 있는 SMR이 성장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래서 체코와 폴란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계기로 천연가스를 줄이고 SMR 또는 원전으로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로 보면은 대략 1000조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뭐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3,200억 지원을 받고 에너지 기업 엑셀론 등 민간으로부터 약 3,200억 투자를 유치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투자를 해서 개발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도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이번에 ISMR이라고 해서 혁신형 SMR 예타를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5,800억을 시청했는데 3,900억 약 2천억 정도가 깎였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SMR 이번에 예타 통과로 정부에서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대한민국도 뭐다 원전에서 지금 경쟁력이라든가 기대감이 충분히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네. 뭐다? 체코에서도 인정을 했고 체코 교수진들도 인정을 했고 사실 기술력에 대한 것들은 바라카 원전만 와도 알 수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상 뭐다 이번 달부터 해가지고 원전 관련된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이번 달부터입니다. 6월부터 한미 원전 동맹 박차 원전 거점 공관 8곳 이상을 지정하겠다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토대로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을 이제 곧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4년 만에 한미 상설 협의체 재가동을 서두르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 6월 안에 체코나 폴란드 등 원전 거점 공간 8곳을 지정하겠다는 거죠. 뭔 소리냐? 이거는 진짜 내가 어떻게든 간에 그 원전을 따내겠다라는 국가에다가 이 공간을 지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원자력 협회는 현재 95기가 계획 중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규모는 약 940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0기만 먹자라는 거고 거의 100조 가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방미 에너지 장관과 상무장관을 만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고요. SMR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을 해가자라고 얘기했고요.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HLBC 재가동 등등 실무 협의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관 같은 경우에도 보다 이번 달부터 지정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뭐다.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SMR 돈이 부족했죠. 그래서 산업계 유동성 지원 논의, 건전성 회복 노력하겠다. 원전에 지원해주겠다라고 이번에 발표를 한 겁니다. 언제? 6월 16일이죠. 보시면 정부가 국내 원전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련 기업의 금융 지원 논의에 나섰습니다. 원전 산업 경쟁력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고요. 원전기업 간담회, 원전기업 애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가 이게 부족하고 이 정도 돈이 부족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라는 그런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전 생태계 유지와 원전의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가 지원을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번에 원전 산업의 성장과 원전 산업의 유지를 위해 정부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드라이브를 하나 또 건다라는 거죠. 뭘 거냐라고 한다면 이번에 40조를 따러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폴란드로 떠납니다. 뭔 소리냐? 원자력 발전소 열기 수출을 선언한 이번 정부에서 에너지 주무부처 수장인 이창양 산업통상부 자원 장관이 이달 말 6월 말에 40조 신규 원전 건설 수요가 있는 폴란드에 이 계약을 따내러 방문한다라는 거죠. 6월에 두 가지 이슈가 있네요. 6월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각 지역에 공간을 지정한다. 그리고 플러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자원부 장관이 어디 폴란드에 방문해서 따내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8조 원대 원전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체코를 방문한 뒤 근처 폴란드로 넘어가 원전 세일즈를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사실상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이달 26일 원전 관련 기관, 기업과 출장단을 꾸려 폴란드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를 먼저 방문한 뒤에 폴란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가 않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폴란드는 절대 놓칠 수가 없는 국가다. 왜? 폴란드에는 원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 블루 오션이라는 거예요. 한 번 잘 지으면 다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술로. 전체 발전량의 8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고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원전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33년 루비아토보, 코팔리노 일대에 첫 번째 원전을 짓고 2043년까지 5기를 더 지어 총 6기를 확보할 방침이고요. 약 40조 원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의 원전 사업을 제안을 했으나 이번에 폴란드 방문을 하면서 아마 대한민국 걸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 장관이 폴란드에 앞서 방문한 체코 역시 수주전 승리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체코, 폴란드 모두 한번 따내보자라고 이번에 대한민국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과제 3번에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배치할 정도로 원전 생태계 발표가 진행되고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도 곧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원전 이 수출 전략 추진단이 곧 발표가 되고 나면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이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보다 원전 수출 전략 집단도 만들어지고 이번에 언제? 6월 말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6월 말에 체코랑 폴란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방문하고요. 세일즈를 하러. 플러스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도 곧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충분히 원전 이슈가 조만간 진짜 6, 7월 달 안에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유럽에서 악재 뜨지 않았나요? 아니, 그 유럽 텍소노미에서 그 뺀다며 원전 그 친환경 에너지. 근데 이거 악재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원전이 녹색 경제 유럽 의회 상임위에서 그린 텍소노미 수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녹색 에너지로 분류한 EU에서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 최종안이 유럽 연합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넣자라고 한 거를 유럽 상임위에서 부결이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상임위는 의미가 없어요. 결국엔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해하는 게 상임위에서 의결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회의 가서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결론이 나야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원전과 가스는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임을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원전과 가스가 솔직히 친환경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상임위에선 결정이 났지만 이번에 본 회의에서 최종안은 다음 달 6일 7월 6일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이사회에서 압도적 다수 21개국에서 20개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납니다. 그래서 최종안은 7월 6일에 나기 때문에 일단 당장 뭐 결론 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만 그렇게 나온 거고 어쨌든 본회의에 올라가서 본회의에서 7월 6일 날 결정이 나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뭐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뭐 거부하고 반대한 게 아닙니다. 정말 소수의 나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아마 이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다른 나라들이 크게 반대만 안 한다면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소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린 텍소노미로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는 좀 대한민국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전은 이번 6월에 이슈가 많으니까 7월까지 볼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원전 관련주 대장으로만 정리 다시 해드립니다. 대장입니다. 한신기계고요. 두 번째입니다. 보성파워텍이고요. 여러 번 강조드렸죠. 우리기술입니다. 일진파워고요. 그다음에 우진입니다. 이 종목들이 대장이에요. 한신기계 많이 눌렸습니다. 반등 한번 줄 때 됐죠. 한번 줘야 됩니다. 보성파워텍입니다. 정말 많이 눌렸죠. 반등 한번 줄 때 됐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기술입니다. 많이 눌렸죠. 반등 한번 줄 때 됐다라는 거예요. 일진파워입니다. 정말 많이 눌렸습니다. 반등 한번 줄 때가 됐다. 많이 눌렸으니까. 우진도 많이 눌렸으니까 반등 한번 추세 전환 줄 때가 됐다. 원전 너무 오래 쉬었습니다. 오래 쉬었으니 한 번은 반등은 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폴란드 출장도 있고 체코 출장도 있고 원전 이슈 이번 달에 이슈가 많구나. 플러스 6월 달에 이 원전 거점 공관 8곳 정도를 지정한다라는 것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원전 이슈 많네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전망 플러스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좀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자료집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또는 나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나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하시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각 스마트폰 내에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5만 명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쉽습니다.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5만 명 구독자 이벤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벤트 누르고 들어오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글을 남겨놨고요. 그 다음에 5만 명 감사합니다. 2차 전지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나눠드립니다. 어떤 자료집이에요? 이런 자료집이에요. 전기차 시장 전망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까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정말 이것들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 자료 무료로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딱 두 개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 버튼 꼭 누르시면 되고요. 구독 누른 다음에 이 어플에 이 현재 글에 이 하트 버튼 보이시죠? 밑에 이 하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 누르고 이 어플에 이 글 안에 하트를 누르시는 분들만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참여해서 반드시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꼭 신청해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추천주에서는 이렇게 22일 추천주, 21일, 20일, 17일, 16일 추천주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옆에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21일 해외 증시부터 휴장이었다. 근데 왜 휴장이었냐? 또는 왜 올랐냐? 어떤 종목이 이슈가 되겠느냐? 정리 다 해드리죠.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다 무료로 알려드립니다. 당일나다 검색식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제대열 관련주 왜 올라갔는가 어떤 종목이 있는가 정리 다 해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거 다 정리해놨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무료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다 받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6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